한 주간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8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8가지가 아니라 8개를 준비를 했고요. 하기 앞서서 미리 하나의 공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는 제가 방송 업로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가 제가 중간고사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제 직업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이라서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이라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업로드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해외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그래서 11월 1일 날은 그 2주분치를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것까지 두 개를 동시에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도 끝나고 11월 1일이니까 벌써 한 해가 거의 끝나가네요. 네. 아무튼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요, 바로 포뮬러 2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 2에 관련된 에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바로 포뮬러 2인데요. BMW 드디어 포뮬러 2에 입성하게 됩니다. BMW 포뮬러카 이름은 바로 IFE.18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2세대 포뮬러 2 레이스카에 파란색과 흰색, 검정색을 비대칭으로 칠한 게 특징이고요. 2세대 포뮬러 2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기 역학적 성능과 그다음 배터리 용량이라는데요. 먼저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앞바퀴에 휠하우스가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기 역학적 성능을 크게 올렸고요. 근데 일자형 리어윙은 V자형 CDG 리어윙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 리어윙은 이제 차 뒤로 생기는 기류를 강하게 하강시키는데요. 덕분에 뒤따라오는 차들은 더 큰 다운포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조절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리어윙은 큰 다운포스를 만들어내지만 차 뒤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차들이 이것 때문에 차체가 떠오르면서 타이어 그립감이 낮아지고 주얼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기존보다 2배가량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기존 포뮬러 2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머신을 갈아타는 레이스카 스왑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은 최고 335마력의 마력을 뽐내고요. 레이스 모드에서는 최고 출력 268마력으로 제한이 된다 합니다. 눈에 띄는 출력은 아닙니다. 네, 눈에 띄는 아니지만 하지만 제로 빼기 무려 2.8초 만에 도달하고 제고 속도가 240km까지 달한다 합니다. 한편 BMW 포뮬러 2 출전으로 이들을 내놓을 새 전기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모터스포츠 통해서 신기술을 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는 바로 BMW도 이를 상당 부분 활용할 전망으로 될 것입니다. 과연 BMW 포뮬러 2가 경기와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바로 아우디도 포뮬러 2 레이스에 출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아우디 이트론 FE05가 발표를 했고요. 포뮬러 2 레이스는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이번 시즌 아우디는 저번 시즌까지 출전했고요. 이번 시즌 출전하고 대신에 BMW도 이번 시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뮬러 2 레이스는요, 오늘 12월 15일부터 사우디 아라비아 경기를 시작해서 2018, 2019 시즌을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2014년에 시작된 이 포뮬러 2 레이스는요,
이번 시즌 처음으로 팀당 한 대의 경주차 투입으로 레이스를 벌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세대 머신과 2세대 머신으로 지금 2세대 머신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저번 시즌까지는 이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스카 스왑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확장해가지고 45분간 레이스를 한 번에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인 올해 7월에 열린 뉴욕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높은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포뮬러 2의 전체 팀이 참여하는 협동 테스트는 다음 주 중인 10월 중순에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포뮬러 2 시즌 정기 모터는 이제 예선에서 최대 250kW, 340마력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단 결승에서는 또 200kW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 시즌에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 활성화의 영역이라는 구간이 추가가 되어서요. 이제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225Wh, 킬로와트, 최대 출력 306마력으로 발생하는 고정력 모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뮬러 2 머신은 무게가 374kg의 동일한 맥라렌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전지는 이제 운전석과 파워트레인의 사이에 설치된 52kWh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수 섬유 모노코구의 시트와 운전석에 헤일로가 마련이 되었고요. 머신의 최소 중량 900kg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 포뮬러 2는 올 12월 15일부터 거의 내년 7월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요. 거의 제가 아직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도 한두 번은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네, 얘기를 또 해보도록, 네,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뮬러 1 관련된 이야기는요, 일단은 제가 동시에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드에 대해서인데요. 포드 레이싱 기술이 신차 개발 속도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포드는 이제 자사 레이스카 퍼포먼스 팀의 개발 기술 회사를 운영 및 차량 라인업 개발 속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1주행 시뮬레이터와 3D 레이싱 시뮬레이터, 제탐장 생산 차량 시뮬레이터, 타이어 마모와 성능을 개선하는 슈퍼 컴퓨터 모델링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비자 제품 라인업의 물리적 프로토타입 수를 줄여 제품 개발 적합성을 형성시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 퍼포먼스 글로벌 디렉터인 바로 마크 러시 블록 디렉터가 포드의 퍼포먼스 팀의 임무는 레이싱카의 기술의 혁신을 담은 새로운 포드 자동차를 옮기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뮬레이터와 고급 기술들을 생산 개발 시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포드는 제품 개발자들을 포드 기술 교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레이싱과 생산 차량 개발 간의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는 데 지금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포드도 지금 모터스포츠를 출전할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이 그냥 그 자사 브랜드인 포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의 그 퍼포먼스 팀에서 만든 기술이나 개발 부품들이 이제 내연기관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것 얘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영국 스포츠카인 에스턴 마틴이 유럽 최고의 인기카 레이싱 투어링카 경기에 바로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 DTM에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미 레드와 F1팀과 스폰서를 참여해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완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F1 에스턴 마틴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전초 단계의 메인 스폰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에스턴 마틴이 내년 시즌부터 DTM 출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유럽 최고의 인기 모터스포츠 시리즈 바로 F1과 DTM에 모두 출전하는 브랜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DTM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제 메르세데스 대신 출전한 것입니다. 이미 메르세데스는 F1에 집중하고 DTM을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 DTM이 거의 마지막 최종전이에요. 근데 지금 메르세벤츠, 아우디, BMW 이 독일에서 하는 세 브랜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벤츠는 올해 안 한다고, 올해가 마지막으로 F1하고 지금 포뮬러 2까지 제가 얘기했죠. 포뮬러 2 두 개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제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었고, 이제 그 빈 거를 이제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일본 슈퍼 GT와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에스턴 마틴이 이제 이 대회를 출전한다고 합니다. 네, DTM에. 그래서 내년에 지금 공동의 기술을 지금 기준으로 마련하고 내년에 이제 두 차례 교류전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한 투어링카 대회가 통합으로 지금 첫걸음을 나서게 됐는데요. BMW와 아우디는 이제 새로운 경쟁자 에스턴 마틴이 DTM 진입을 환영하는데 목소리를 일제히 냈고요. 메르세데스가 빠지면 자칫 둘만의 신공 경쟁이 될 뻔했는데 이제 바로 럭셔리 브랜드가 합류가 돼가지고 또 위상이 높아질 입장입니다. 저도 DTM을 정말 가보고 싶은 대회이긴 한데 해외 중에서는 뭐 포뮬러도 중요하지만 유럽에서는 되게 유명한 대회인데 사실 이게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들은 지 좀 됐어요. 근데 좀 아쉽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통합이 될 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럽에서도 또 시즌을 하겠죠. 제가 봤을 때 따로 별도로.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제 그러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폴 뉴먼의 레이싱카가 경매로 등장을 했답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등으로 이름에 알린 세계적인 영화배우 폴 뉴먼의 레이싱 선수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44세의 늦은 나이에 카레이스에 입문한 뉴먼은요, 그의 나이 70에 지옥의 카레이스라고 보이는 데이토나 24시에 3위를 입상을 한편 또 79년에는 또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2위를 입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닛산 280ZX와 그 다음에 300ZX의 터보로 멋진 레이스를 펼쳤고 닛산은 1호에서 광고 효과를 얻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에 나오는 것은요, 지금 닛산의 280ZX인데요 경매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원을 걸쳐서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고 이제 뭐 30번에 수장하게 다양한 스폰서가 부착되는 모습이고요. 사진을 봤고 저는 이제 해당 모델은 레이싱 휠과 오리지널 스페어 부품 및 추가 부품, 그 다음에 기념품으로 구성되어 이제 미국 모터 스포츠의 역사 한 부분을 장식을 하는데요. 새롭게 이제 부활한 1979년 닷선
닷선 280ZX 모터 차량은요, 모터 레이싱카는 모터카 클래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뮬러 1에 대해서 3개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3개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7일 바로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 바로 포뮬러 17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위는 메르세데스의 AMG F1 팀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시즌 우승을 하면서 시즌 9승째를 거뒀고요. 2위 역시 또 동료 발테리 보타스가 차지해가지고 또 원투 피니시로 또 했습니다. 3위는 이제 맥스 페르스타페 선수가 뒤를 이었고요. 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위는 다니엘 리카르도, 5위는 키미 라이크넨, 그 다음에 6위는 세바스찬 페텔이고요. 7위는 세르지오 페레즈 선수, 그 다음에 8위는 로만 그루장 선수, 그 다음에 9위는 에스테반 오콘 선수, 마지막으로 10위는 카를로스 사인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거의 해밀턴 선수가 지금 사실상 챔피언에 확정되는 분위기고요. 시즌 포인트 배틀과는 무려 67점 차로 벌렸습니다. 해밀턴 선수는 다음 인디애나 폴리스 미국 그랑프리에서 올 시즌 챔프를 확정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그랑프리에서 배틀과 차이가 이렇게 벌 경우에 남은 2경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도 결과에 상관없이는 무조건 챔프로 확정지게 된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AMG F1 팀이 점점 더블 챔피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조금 얘기가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내년에 이제 여성 드라이버를 위한 F1 레이스 우먼 W 시리즈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소식인데요. 모터 레이싱은 일단은 남녀 평등하게 한 경기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소수의 스포츠 중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1950년 챔피언십 시작된 이후 이제 900여 명의 이상의 운전자 중 여성 드라이버가 단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지난해 해당 시리즈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졌고, 이를 두고 다소 논란이 했지만요, 이때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로 이어지면서 내년에 새로운 F1 레이스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W 레이스가, 이 W가 우먼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유럽에서 총 6개의 경기로 구성이 되고요. 내년 5월에 첫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스는 이제 30분간 진행이 되고요. 첫 지역은 이제 유럽이지만 이후에 아시아, 호주, 미국 등 모델을 넓힐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일단 레이싱 디렉터는 전 F1 팀 매니저인 바로 데이브 라이번스가 맡을 예정이라고요. 또 레드불 레이싱의 테크널 보스인 바로 드리안 루이와 그다음에 전 F1 드라이버인 데이비드 쿨사드가 이제 자문위원 및 드라이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스카는 지금 사용되는 레이스카는 2018년 F3 T318 레이스카를 사용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리터 터보차저 엔진 탑재했고 최고 출력이 270마력을 발휘하는 차량 레이스카라고 합니다. 총 상금이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억 걸렸고요. 시즌 최종 우승자에는 F1의 최종 목표로 다음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는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또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 7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된다 합니다. 해당 레이스는 참가를 위해 스폰서 경쟁이 필요하지 않으며 참가비도 무료로 진행이 된다 합니다. 단 사전 평가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신들이 이걸 한다는 소식이 듣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지막으로 딱 끝내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베트남 그랑프리가 내후년에 지금 열린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인 바로 하노이의 시가지 서킷 레이스를 구상이 되고요. 있다고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F1의 오너그램이 바로 리버트 미디어가 언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한 만큼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캘린터에 베트남에 입성하기 일보 직전인 셈인데요. 지금 하노이 그랑프리는 이미 미국 마이애미와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새로운 F1 개최지로 지금 논의되어 왔지만 가장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다른 두 도시는 이제 개최 비용 문제로 지금 난항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노이 그랑프리는 새로운 서킷을 건설의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세련되고 진화된 서킷의 모양새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킷을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시가지를 이용해서 F1 개최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는 점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하노이 도심에 약 12km 떨어진 경기장을 마련할 것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뭐 시가지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개최로 끝내면 중도 포기한 바가 있죠. 원래는 2012년부터 12, 13, 14, 15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2년만 하고 끝났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도로를 경기장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철수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되게 좋네요, 아이디어.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4시간 거리? 제가 베트남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간 되면 만약에 한다면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하노이는 가까우니까. 네, 그렇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외 모터 스포츠는 모두 마치겠고요. 워터 트렌드는 네이버 다음 빠빵과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 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영상들, 네이버 다음에서는 자동차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팟빵과 파티에서는 이렇게 리뷰를 하는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리뷰 영상뿐만 아니라 리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시승기, 모터스포츠 대회 관람까지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구독하기와 뭐 서로 이웃, 그 다음에 다양한 뭐 긍정적인 좋아요 표시나 이런 것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해외 모터스포츠는 모두 마치고요. 저는 10월 25일이 아닌 11월 1일 날 해외 모터스포츠 새로운 리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트렌드였고요. 11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